안녕하십니까.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노혁진입니다. 최근 철회자들이 요청하고 서울시가 파견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 코디네이터들이 철회자와 추진위와 각각 만났고 앞으로 미팅이 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서울시 코디네이터와 철회자 대표로 조하자, 황영순 씨 등이 만났습니다. 철회자들은 이때 지번 간 구분 없이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3번지에만 감정평가 후에 추가로 권리가액을 높여주는 방법을 물었지만 서울시 코디네이터들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 구청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 관리처분 계획을 승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조합 설립을 거부하는 상당수 철회자들이 지번 간 구분 없이 통합 재건축을 해서 한강 조망도 다 같이 누리면서 계산은 따로 해서 3번지가 더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선택은 제자리 재건축인데 과연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사는 3번지에게 이익일까요? 또 실현 가능할까요? 서울시 코디네이터들이 철회자 대표들에게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물었지만 이분들은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번지가 제자리를 지키면 3번지 상당수 세대는 한강 조망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철회자들은 여의도 고등학교 앞에는 일조권으로 인해 저층밖에 지을 수가 없으니 뒤쪽에 있는 3번지도 충분히 한강뷰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의도 고등학교 앞에 고층을 지을 수 있습니다. 60층 정도까지도 지을 수 있습니다. 흔히 여의도 고등학교가 삼부아파트 북쪽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삼부아파트의 북쪽은 마포 방향이 아니라 당인리 발전소 방향입니다. 여의도 고등학교 앞이기는 하지만 1조 침해를 주는 지역이 그리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번지가 여의도 고등학교 앞에 고층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제자리 재건축을 해도 3번지도 조합원 전원이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말은 철회 주동자들의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1조는 태양의 움직임, 말 그대로 자연현상입니다. 말로 된다 안 된다 우길 사안이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결정합니다. 그 결과가 이런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해가 가장 짧은 동짓날 태양의 위치를 분 단위로 측정하고 그 결과로 생기는 그림자가 어디까지 뻗치는지를 다 측정하고 계산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정비 계획을 보면 여의도 고등학교 앞을 비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여의도 고등학교 앞에 고층을 올릴 수 없어서가 아니라 통합 설계를 하면서 모든 조합원의 한강뷰 조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만일 제자리 재건축을 해서 지번별로 위치를 다툰다면 당연히 2번지에서는 한강뷰가 가능한 고층을 더 올려 3번지를 가리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제자리를 지킨다면 풀어야 할 숙제가 허다합니다. 기부 체납시설의 위치와 비율, 오피스텔, 임대아파트, 소형 평형의 지번 간 배분, 상가의 위치와 배분은 어떻게 할지, 또 커뮤니티 시설의 위치, 지상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을 각각 어디에 놓을지, 건축 시 지번 간 경계선은 피해야 할지 아니면 경계선에 걸치는 건물은 어떻게 나눌지 등등. 그리고 무엇보다 지번 간 경계선부터 정해야 하는데 이 합의도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된다 해도 통합 설계로 짓는 최고의 단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의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 옆에 진주 아파트가 있습니다. 모두 4개 동인데 그중 2개 동은 상업지에, 2개 동은 삼정 주거지에 있고 삼정 주거지가 상업지로 종상향되는 것도 우리 삼부와 똑같습니다. 그동안 철회 주동자들은 진주 아파트는 상업지에 별도의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지금 보면 그 말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진주 아파트는 도시정비법에 정해진 대로 감정평가로 자산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진주 아파트 주민들은 잘못하면 3부 꼴 난다며 상업지에 상자도 꺼내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건 말고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여의도 고등학교 앞에 고층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리 재건축을 해도 3번지에서 모두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감정평가를 변경하는 것은 100%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추진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철회 주동자들이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나온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들은 100% 동의가 필요하다는 추진위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 지난 6월 철회자 설명회에서 30-3번지를 분리 재건축한다면 가구당 3.5억 원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것도 용적률을 법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높이고 상가를 지어야 할 것을 아파트로 둔갑시키고, 심지어 3번지에만 가구를 거의 1000가구를 짓는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것이니, 실제로 정확히 계산한다면 이익은 반의 반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추진위가 3번지 일부 사람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고 거짓 선동을 하고 7동을 1, 2동보다 우대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재건축은 그냥 도시정비법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할 따름입니다. 다르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추진위는 오래전부터 감정평가 법인을 2번지, 3번지에서 각각 하나씩 뽑아 평균을 내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지는 3번지에서 원하는 감정평가사를 뽑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감정평가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느니 마느니 하는 주장도 사그러들 것입니다. 물론 심정이 이해는 갑니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3번지에 막대한 이익이 있는데 이걸 2번지하고 추진위원회가 작당해가지고 빼앗아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 이걸 내가 잘 지켜줄게 라고 한다면 일단 믿어보고 싶을 것입니다. 잘 되면 이익이고 안 돼도 손해볼 것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재건축 절차와 과정에 무지한 철회 주동자들의 선동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뇌피셜로 재건축을 막고 주민들에게 끼친 손해를 금액으로 따진다면 아마 수천억 원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철회하신 분들 중에는 이쪽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쪽 말을 들으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파견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들은 아무래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냐,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셨습니다. 더구나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들은 철회자들이 요청해서 왔다고 하니 철회자들 이야기를 아무래도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소유주님들도 잘 듣고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거짓의 장막이 걷히고 점점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조합 설립 동의서를 내주시고 본격적으로 같이 재건축 하십시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아래 추진위원회 전화번호로 꼭 연락을 주십시오. 언제라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